국민의힘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안을 이르면 모레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당 신청 한 달여 만에 복당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요. 홍 의원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준우 마커의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영화 제목이네요. 영화 제목이네요. 영화 제목이네요. 예. 방금 영화 제목이네요 라고 물어보셨지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게 정확한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에 완전한 반대말이 있는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입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두 말 모두 똑같은 일이나 사람을 두고도 시점에 따라 평가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민이 선정한 첫 번째 인물, 바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훌륭한 검사죠. 지금은 나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훌륭한 검사라는 그 이외의 말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를 지금 날치기 공부해서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건 날치기 과외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수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날치기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홍 의원 이제 국민의힘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모레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제 홍 의원의 복당 심사 안건을 다루기로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먼저 최고위원들에게 복당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간 이 대표는 누누이 홍 의원 복당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었죠. 이게는 홍준표 대표의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원리 원칙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런 것이야말로 저희가 최고위원 회의를 두는 이유가 당의 최고 결정기구에서 정치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고위 안에서도 이견이 없어서 복당안은 의결될 전망인데요. 홍 의원 복당에 맞춰서 대권 행보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을 빛내줄 반사체로 윤 전 검찰총장을 택한 모양인데요. 윤 전 총장이 가장 유력한 야권 내 경쟁 상대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홍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먼저 지난 18일에 올라온 홍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두 가지를 제시했죠. 국정 운영 능력과 도덕성이란 건데요. 이 두 가지를 통과 못하면 대통령은 한 여름밤의 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요. 정치 등판 일정을 재고 있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있었죠. 다음 날인 19일에도 윤 전 총장을 우회 비판한 듯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홍 의원이 즐겨 쓰기에 추가한 사자성어죠. 요즘 정치판은 의리가 없는 염량세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을 염량세태의 대표적 인물로 꼽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 지금 야권을 기웃거리고 있다. 이런 말의 뉘앙스가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오늘은 조금 더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크레셴도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세게를 뜻하는 샘 여린 표현인데요. 펑 하고 나타난 사람은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다. 그리고 깊은 정치 내공과 경험이 없는 지도자는 일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윤 전 총장을 저격한 말일 텐데요. 대조적으로 본인은 깊은 정치 내공이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물론 홍 의원 정치 경험도 경험이지만 집권 의지만큼은 윤 전 총장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키워왔었죠. 이렇게 후보가 되어 KT에서는 재밌을 거로. 정치에 오겠지. 경기 누가 안 좋아요? 대통령이 괜찮으니까 그러지. 홍준표님 모든 걸 대통령 탓으로 돌려주실 때 행복한 거예요. 곧 그 시절을 그리워할 거예요. 대통령이 탓으로 돌리더라도 집권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집권을 해서 뭘 해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나는 누가 해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지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방금 보신 건 14년 전 방송의 한 장면입니다. 홍 의원은 저 때부터 별을 따기 위해 준비해 왔었군요. 그런데 갑자기 별의 순간을 잡았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홍 의원으로선 내심 못마땅할 수도 있겠네요.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과 정면 승부를 벌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셈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홍준표가 들어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난 그런 주장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저하고 경쟁하는 게 겁이 나면 어떻게 본선에 나가겠어요? 북한산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홍 의원 지난 2019년 윤 전 총장을 향해 이런 글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당신들을 비난하는 어느 소설가의 책 제목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윤석열 검찰 화이팅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무렵이었죠. 그런데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만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한마디로 과거의 검사 윤석열은 인정하지만 정치인 윤석열은 인정 못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야권의 대권제 수생은 홍준표 의원만이 아닙니다. 대권을 향해 기지개를 펴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죠. 오늘의 주민이 선정한 두 번째 인물, 바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대구의 바깥에 서울에서 보면 대구다, TK다 이러면 마치 무슨 외딴 섬에서 이상한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고담시티라고 그러죠. 예,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대구 경북의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은 광주나 서울이나 대전이나 저는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비슷해야 되고. 유 전 의원 지난 20일 대구에서 2040 지지자들 모임인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식에 참석을 했었죠. 공개 활동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에게 TK는 정치적 기반인 동시에 험지인데요.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TK와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구 행사는 TK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랄까요, 우리 TK 젊은이들한테 이 TK라는 이 지역에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치, 그런 정치에 20대, 30대가 전국적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유 전 의원은 홍 의원처럼 반사체 전략이 아니라 발광체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등을 공격하기보다 스스로의 강점을 더 드러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만큼 유 전 의원은 내년 대선을 가를 시대 정신으로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책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경제복지 철학과 코로나 사태 이후 심화된 양극화를 극복할 방안을 담는다고 합니다. 자, 야권의 대표적인 두 대권 재수생들을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잠시 주춤한 사이 오비들은 뛰기 시작한 형국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복당 초읽기 들어간 홍준표, 윤석열 때리며 몸집 굴리기.